안녕하세요. 굿썸뉴 산유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매출 200억, 온라인 10년차, 돈 되는 온라인 1인 창업 이규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뉴스 버전으로 인트로를 해봤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정말 고수님을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쿠션 채널 거의 안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신 분들은요,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연매출 200억이 넘으시고요. 쑥스럽습니다. 온라인 10년차, 정말 온라인의 고수 중의 고수, 왕고수 투트랙 대표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만 지금 11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운이 좋게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네. 운이 좋아서, 그리고 또 이게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굿썸님의 채널에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진짜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초보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온라인 쪽에.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에 대한 질의응답도 조금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진짜 꿈파리가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만 오늘 굿썸 채널에서 다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쑥스럽네요. 저 같은 경우는 위탁 위주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네. 사실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이나 이런 병행 수입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네. 정확히 이거를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도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구매 대행, 병행 수입, 이렇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 굿썸님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위탁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좀 위탁을 조금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내 상품이 아닌데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팔리면 사갖고 보내주는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상품은 아니지만,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 본 상품을 내 스토어에 올려놓고 팔리게 되면은 그때 내가 주문을 해갖고 해외에서 이제 검품 검수를 거치고 통관장을 거쳐서 고객에게 배송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는 제품이 해외 쪽까지 감안했을 때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해외는 진짜 별의별 상품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세계의 굴뚝이잖아요. 막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이 막 쏟아지잖아요. 많죠. 이제 그런 상품들이 이제 한국에 수입돼서 위탁으로도 판매되는 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고 올려놓고 판매되면 보내주고. 예, 똑같아요, 위탁은. 구매 대행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병행 수입은 뭐냐? 그렇게 구매 대행을 하다가 이제 많은 상품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매력적인 상품도 보이고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도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좀 수입해서 팔고 싶어. 구매 대행은 제품 한 개만 사다 보니까 소매가로 사잖아요. 그쵸. 수입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사니까 단가가 확 떨어져요. 도매 사이트에서 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에다가 내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탁업자, 이제 지금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또 물건을 납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보세 브랜드로 갖고 왔지만 나중에는 내가 중국에서 뭐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케이스를 만들고 제품 설명서도 한글로 만들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병행 수입, 사입, 해외 사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수입이면 수입이지 앞에 병행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요, 저도 조금 습관인데 고쳐야 되는데, 사실 병행 수입이라는 그 정의는 뭐냐면, 누군가가 국내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품을 정품 유통 경로에 의해서 가지고 왔을 때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상품을 팔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상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사입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사입이라고 하면. 그렇죠. 해외 사입 이러면은 뭔가 되게
단순한 비즈니스 같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병행 수입 세관에 계신 분들도 다 병행 수입이라고 하고 배대지에 계신 분들도 다 이런 상품을 병행 수입이라 해서 저도 이렇게 입이 굳어서 그러고 다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얘기하죠. 구대병수. 네, 구대병수. 그래서 병수가 뭐 사람 이름이냐? 네. 그럼 병수가 뭐냐 전 도대체? 대표님 이름 성함인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식적인 명칭은 그냥 중국 사입, 해외 사입, 해외 수입 요게 맞겠죠. 네. 조금 좀 병행이라는 앞에 말이 붙어서 이게 그 뭐 KC 인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을 이렇게 내가 올려놓고 그게 문제가 없이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입해서 내가 브랜딩해서 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병행 수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입해서 어떤 브랜드든지 보세라고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일 뿐이지 브랜드는 맞잖아요. 네. 누군가가 분명히 또 그걸 수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도 갖고 와서 수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병행 수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초보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저도 이제 위탁을 시작하는 것처럼 구매 대행이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나요? 그럼요. 훨씬 낫죠. 네. 아무래도 솔직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거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 확정된 채권이라고 봐요, 저는. 사면 이건 무조건 다 팔면 돈을 버니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채다. 다 팔아야 된다. 부담이 엄청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창고, 왜냐면은 저도 해봤지만은 창고를 보관하는 비용이나 그런 재고를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처음부터 돈을 깔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중국 구매대행, 일본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은 뭐 재고 없이 다양한 상품을 업로드 해놓고 이제 주문 들어오면 하나하나씩 사서 보내주는 거니까 확실히 조금 초보자들이 진입하기에 편하고 위탁만큼 구매 대행도 많은 초보분들이 시작을 많이 하시죠. 종류가 워낙 많고 저도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소량으로 사입해가지고 제트로 넣고 로켓도 넣다 보니까 정말 중국이 없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금형을 다 저는 막 다 찍어낼까? 그 금형비도 굉장히 비쌀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런 많은 상품들이 꼭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그 대표님 유튜브 보니까 일본 쪽도 지금 핫한 것 같던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구매 대행 쪽으로 되게 핫하고 근데 일본도 병행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헬로키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매니아도 많고 구매층도 많아서 해볼만 해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 도매처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다 기원은 중국이에요. 물론 한 20-30% 정도 메이드 인 재팬이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실 수입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 있는 제품은 안 되잖아요. 수입 자체가. 아니요. 통관 자체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요. 라이센스가 가능해요. 없어도요?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건 힘들고 힘들어도 이제 일본은 가능해요. 일본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 중국 제품 하면 그거는 구매 대행을 했을 때는 문제는 안 된다. 문제는 없다. 근데 브랜드는 중국에서 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매 대행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정품을 인증받기가 어려워요. 가품이 많아서. 뭐 가품일 수도 있고 진짜 정품인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가품으로 인정받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공장 라인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정품 인증서가 없으면 정품이라고 뭔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선 가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 구매 대행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좀 있다. 예, 근데 이제 좀 특이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이쁘고 그런 상품들, 신박하고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구매 대행 한번 해볼 만하다. 아니 구매 대행도 지금 한국에는 위탁이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마진 구조가 작지만 이런 구매 대행은 마진을 고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 보세요. 중국은요 보통 요즘에 수익률이 25에서 30% 정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에서 25% 정도 해요. 근데 위탁 상품 같은 경우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대가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객단가가 저는 20만 원 정도 해요. 예,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20% 정도면 한 번에 4만 원 정도 벌죠. 네. 그리고 20만 원짜리가 5개 팔리면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20만 원 버는 거죠. 네. 뭐 온라인에 영업일 뭐 휴일 따로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루에 5개만 팔려도
한 달이면 3천만 원 되는 재밌겠다. 거고 수익률이 20% 정도 되니까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개밖에 안 나가니까 리소스 투입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쵸. 5개 주문서인데 뭐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주문서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부업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도 하고 싶네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뭐 위탁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품이 주문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계속 주문서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만 원 달성하려고 해도 최소 20개 정도의 주문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주문만 넣는 게 아니라 사실 배송 상태도 점검해야 되고 배송 대행지에 도착했을 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 상품들이 맞아. 덜어 있어요. 그런 것도 반품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이 20개인데 위탁은 내일이면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구매 대행은 보통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때 CS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전화로 언제쯤 오냐. 그렇지, 맞아요, 야, 맞아요. 취소할래. 뭐 이런 것도 그치, 있고. 중간에 또 취소하면은 또 예. 멘붕 오죠. 그래서 똑같은 매출이라 할지라도 위탁보다 구매 대행이 매출이 많으면은 리소스가 더 투입돼서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매출 3억 정도만 해도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3억만 해도 직원 기본 디폴트로 5명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마진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거저거 떼이고 나면은 사실 뭐 한 돈 1,000만 원 버는 거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어쨌든 처음부터 뭐 상품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CS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전략이 일본에 단가 높은 상품들을 팔아라. 그러면 단가가 높다고 해서 중국은 단가에 비례해서 무게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또 무게가 높은 것만은 아닌 것들도 그렇죠. 되게 많아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많아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배송비나 이런 것들이 좀 비싸지가 않나요? 뭐 어차피 고객들이 다 부담하니까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저도 계속 온라인을 하면서 이런 선점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그런 일본 시장을 좀 보시고 이제 중국 시장은 너무 좀 포화가 상태됐으니까 일본 쪽으로 좀 가시는 이제 확장을 하시는 아니요. 저는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유럽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중국은 하다가 접었고, 예, 아무래도 고객들하고 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접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꽤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2011년도부터 해왔고, 유럽도 워낙 2012년도부터 뭐 해왔고, 경력이 오래 되셨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많이 좀 알려드리고 중국에 지치신 분들, 위탁에 지치신 분들 고마진 정책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위탁에 지치신 분들이 또 맞아요. 품절도 많이 나요. 맞아요. 뭐 수익률 뭐 10% 나요. 뭐 10만 원짜리 팔아서 10%면 10,0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팔았는데 10% 나가면 800원 남는데 공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그 병행 수입이나 이런 거를 또 좀 말씀드리기도 하죠. 근데 사실 위탁에서 그런 진주를 우리가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위탁 상품을 예. 많이 깔아두고 거기서 상품이 잘 되면 그 상품을 내가 조금 더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 구매 대행도 약간 그런 테크트리인가요? 노브랜드를 파는 중국과 브랜드를 파는 다른 네, 나라하고 좀 서로 성향이 다른데 중국을 좀 예를 들자면 중국은 새로운 상품이 엄청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최신성 있는 상품들을 빨리빨리 올려주는 게 효과가 좋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일본에서는 보통 관광이나 뭐 여행 가면은 곤약 젤리 사오고, 뭐 라면 동전파스. 사오고, 동전파스 사오고, 그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1%도 안 돼요. 불과하고, 그 외에 일본의 느낌을 나는 그런 상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사실 브랜드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일본의 고유 로컬 브랜드들도 진짜 많아요. 단 수요가 없어,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수요가 없는데요. 공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를 뽑아도 안 나와요, 그런 상품들은. 네. 예, 진짜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공부를 하고 올리면은 진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팔 수 있어. 그렇죠.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다고 쳐요. 네.
근데 한 달에 하나만 팔려도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건 데이터로 안 잡혀요. 네, 너무 적게 팔려갖고 2달에 하나만 팔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상품이 10개 있다고 쳐봐요. 재밌네요. 괜찮죠. 예, 그런 게 좀 저는 그런 쪽으로 저는 공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내가 상품을 어쨌든 올려놓고 그렇죠. 판매되면 우와, 예. 와 주문 들어왔어 이거잖아요. 네,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상품을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진짜 편하죠. 네. 투잡으로 정말 가능하죠. 하루에 상품 한 3-4개 들어왔는데 주문 금액은 한 1,000만 원이야. 재밌죠. 해볼만 3-4개 하죠. 주문 넣고 뭐 배송 네, 상태 그쵸. 확인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반품이 어려워요. 네. 근데 일본은 다 가능해요. 반품이. 한국에 어머.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고가의 상품을 팔아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와 너무 꿀인데요 오늘. 네. 그런 게 저는 일본의 메리트인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거의 알려진 브랜드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죠. 있고 일본은 매니아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공부하면 할수록 고매출과 고마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공부해 볼 만해요. 오 정말 꿀팁이네요. 저도 지금 막 일본 제품 팔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일본 좀 신박한 것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 뭐 포켓몬 유행하고 있고 다 네네네네. 일본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것도 많고 예. 생각보다 가전이 삼성이 최고고 LG가 최고라고는 하지만 삼성과 LG가 도전하지 않는 가전들을 일본에서 중소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 삼성이나 LG가 굳이 안 들어가는 제품들 중에서도 그쵸.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상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네. 얼마나 재밌으실까 지금 표정 보시죠. 뭐 예를 들면 이거 혹시 조각하는 칼 아시죠? 네네네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상품이 있긴 한데 이게 일본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근데 전동 조각도 같은 거, 예,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서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게 좋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중국 제품은 약간 그런 저가 좀 안 좋은 네. 상품이지만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인식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역사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렇죠. 네, 네. 지금 한창 불매운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다들 비즈니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돈 버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내 위탁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사업자 등록에서 항상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해외 구매 대행은 다시 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사업자 있는 거에 추가를 해도 돼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질문 많이 오거든요. 이거 제가 좀 말끔하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위탁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가세가 붙어있는 상태로 사버리고 국세청에 신고가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네. 그쵸? 매입할 맞아요. 때. 그쵸? 근데 구매 대행은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해외에서 사기 때문에 국세청이 알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부름값에 대해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네. 그쵸? 위탁을 하시는데 구매 대행을 하고 싶다. 하나의 사업자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명백하게,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면 가능한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간이가세자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일반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때는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부가세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까운 예를 드리자면은, 10,000원짜리 상품을 팔게 되면은 1,000원에 대한 부가세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10,000원짜리 상품을 샀어요. 근데 고객이 나한테 8,000원을 주고 내가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럼 2,000원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10,000원짜리지만은 이거는 부가세가 2,000원에 대해서 200원만 청구가 돼요. 200원과 1,000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요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상금 위주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위탁몰에 구매된 상품도 있을 경우 뭐가 뭔지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가서 나누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다 나눴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봤을 때 이걸 세무공무원을 설득시키는 게 어려워요. 조사관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나누고 사업의 리스크를 안 갖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기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커지면은 사람을 쓰고 이러면 기장료를 내니까 그때는 당연히 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누고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채널을 들으시고 좀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사업자를 따로 내시는 게 조금 더 예. 좋다. 예, 뭐 근데 이론상 같이 내도 상관없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기 위해서. 어렵죠. 실무적으로 그걸 다 나눠서 분리해서 그걸 네. 하는 것도.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위탁몰 하나의 사업자에 위탁몰 따로 있고 구매대행몰 따로 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두 개다. 그럴 경우에 정산 예정금이 서로 다르게 들어오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볼 만하겠어. 근데 한 지붕 아래 어떤 거는 1,000원이고 어떤 건 200원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사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위탁하시는 분들도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무 쪽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하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우실 수 네. 있으니까 따로 내시는 걸 추천하신다. 종결 짓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쿠팡 위주로 이제 상품 매출을 내고 있는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사몰도 있으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채널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주력으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부분은 어디세요? 글쎄, 저는 사실 셀러이기도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가 하나 특출나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드려져 있어요. 구매 대행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 대행이라고 옹쿵사닷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에서 이제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배송 대행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투랩이라는 제품을 또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B2B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투플렉스라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Q10이나 이런 쇼핑에다가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 고브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8개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강의 및 컨설팅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뭘 하고 있지? 뭐튼 지금 네. 몇 개입니까? 네. 그리고 조그만 스타트업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와, 연매출 200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업들의 신경을 진짜 다 쓰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대단한지 모르겠고 흘러 와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제가 한번 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아동 상품을 해도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유아동이 막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2014년도인가? 그때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본도 하고 일본을 했더니 구매 대행은 비슷하네. 다른 나라 또 해보자. 유럽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랙시트가 한번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앉은 자리에서 정말 200원이 오르다 보니까 미화 달러가 손해를 엄청 봤어요. 자,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해외 플랫폼에다가. 예, 뭐 Q10, 라자다, 그리고 11번가 옛날에 말레이시아도 있었고 싱가포르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프레스토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그리고 미국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마존 FBA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환율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참 많이 팔았어요, 옛날에. 예. 그러다가 야, 이게 남의 상품만 수출을 하게 되니까 내가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좀 없네. 예, 그래서 내 상품을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이제 사입인 거죠. 중국 사입을 네.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 중국에 있는 상품을 이제 보세로 상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제 내 브랜드도 한번 팔아보자. 너도 나도 내 걸 다 파니까 아이템인으로 다 뺏기네. 1등 다 뺏기네. 그래갖고 내 상품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투랩을 하게 된 거고, 투랩을 하나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KC 인증받고 이런 상품들 초보 셀러들은 어려우니까 좀 저렴하게 위탁으로 한번 줘보자. 라고 해서 B2B를 열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테크트리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것도 알려주세요, 저것도 알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투트랙님, 제가 투트랙님한테 구매 대행을 배웠는데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가 너무 별로예요. 투트랙님 배대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배대지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트랙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업로드 프로그램이 너무 별로예요. 혹시 투트랙님이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게 투플렉스예요. 투플렉스가 유무료 가입자가 합쳐서 10,000명이 넘어요. 와. 예. 그렇게 해서 투플렉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투트랙님, 저는 투트랙님 따라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싶은데 쇼피가 요즘 유행인데 쇼피 업로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고브로드가 만들어지고
네.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이 확장되셨네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고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내가 이 다음에 이걸 맞아요, 이 길로 맞아요. 가야겠다 이런 걸로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저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뭔가를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생겨나고 진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네, 맞아요. 대표님 진짜 그래도 그 10년간의 그 기간들이 계속 뭔가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왜냐면 그 가운데서도 저도 이제 요즘에 뭐 그 로켓 상품 그 셀러들 모아서 이렇게 강의도 했었었는데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생기다 보니까 뭐 배대지도 또 저도 알아봐야 되고 뭐 창고도 한번 해주세요. 쿠소님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려고 저도 계속 노력을 중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님도 계속 하시다 보면서 사업이 계속 네. 만들어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나 또 열게 됐는데 그건 이제 스타트업으로 진행 중이에요. 투자를 받아서 네. 제가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키워서 엑시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회사 이름이 나인 피겨스예요. 숫자가 9개인데요. 이게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네, 해도 돼요. 네네. 1억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9개가 1억 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앞이 1이 아니고 숫자가 9면은 1조 2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돈 한번 벌어보겠다 네. 해서 그만한 가치가 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로 우와. 만들어서 이번에 그동안 경험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투자를 받게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게 막 돈에 막 미친놈이 아니고요. 돈에 미친놈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회사에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흑수저였고 나는 간이사업자 출신이고 셀러였었어. 그런데 이 셀러 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셀러를 시작하셨는데 이 셀러의 끝은 셀러가 아니라 셀러의 끝은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차려서 엑시트를 해서 큰 돈을 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나도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누군가가 지도를 그려줬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너무 하게 됐어요. 멋지세요, 대표님.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 저는 엑시트 한 다음에 그 다음도 너무 기대돼요. 네. 뭘 하실까, 과연. 재밌잖아요. 네. 네, 이게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괴롭지만 잘 될 때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고 미치죠? 네, 정말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경험을 쌓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정 안 짓고 끝까지 나도 진짜 셀러가 아니라 사업가가 되고 싶고 사업가가 아니라 진짜 사회에 기부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와. 제가 뭐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니, 아니에요. 대표님이 이제 지금 계속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처음 어떻게 시작했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뭔가 저도 좀 약간 좀 지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을 오늘 만나서, 좀 더 많이 제가 좀 이런 사업가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ENFP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ENFP가 지금 가만히 있고 돈 번다고 좋아할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진짜 오늘 저랑 완전 찰떡을 만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들어오는 게, 예. 이제 중국 셀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힘들다. 많이 매칭이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한 거랑 비슷한가요? 그럼 방어할 수 있는 게 그런 브랜딩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구매 대행 셀러로 자꾸 가격을 묶는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위탁으로요? 위탁 상품 묶인다고 할 때는 그죠.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묶인다? 이제 쿠팡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쿠팡이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플랫폼이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그냥 시도해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중국만 하세요? 그렇지. 예. 물론 중국인 셀러가 묶는 상품들은 유명한 상품들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후기가 한 개라도 달려있으면 일부러 묶는 애들도 있대요. 네. 차라리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매대행 어차피 내 상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매번 새롭게 나오는 상품을 업로드하거나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만들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렇지. 유럽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구매 대행인데 새롭게 병행 수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구매 대행 룰은 다 똑같아요. 어디나. 차라리 나라를 늘리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제 네. 일본 얘기 들었을 때 만약에 일본 셀러들이 막 묻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팔기도 바빠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저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안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좋은 얘기만 할까? 여기서 또 살아남는 방법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 달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레드오션도 언제나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맞아요. 보는데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도 온라인 셀러가 유효한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지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은 매달 나와요. 다음 달에도 분명 잘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특별하다? 아니에요. 전혀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냥 평범해요. 네. 남들과 다른 노력과 남들과 다른 고민과 남들과 다른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역시 이 11년차 고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제가 되게 너무 막 손발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 잘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투트레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지만 저보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수라기보다도 저는 쿠썸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건 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은 다 리스펙트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그들만의 방법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겉으로 보여질 땐 썸네일 하나로 설명이 되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또 시행착오도 있고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진짜 높이 사서 제가 한번 모신 거지 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계속 지금 발전 중이고 그다음 저도 제 인생이 좀 많이 기대되고 앞으로가 더 잘 저도 엄청 쿠썸님하고 이렇게 동맹 맺어서 제가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일본 수업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막 계속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전 좀 궁금한 게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반품이 이런 게 좀 자유로워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사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은 조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경쟁이 낮은 뭐 일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 구매 대행 쪽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저는 중국 하시는 분도 중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국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유사 상품과 가품 때문에 그리고 지재권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브랜드 그런 유사한 브랜드들도 팔지만 정말로 괜찮은 노브랜드 상품도 팔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중국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랜드 상품을 하지 마시고 그냥 노브랜드 상품으로 최신성과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서 그런 상품을 상품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국을 하신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 8월에 불매운동이 터졌어요. 그때 트래픽이 한창 높았어요. 일본 상품에 대한 그 수요도 높았고 근데 그 이후로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매장이든 구매대행 셀러든 많이 자빠졌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문 닫고. 그런데 얼마 전을 기점으로 일본의 대표 상품을 트래픽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훅 떨어졌다가 지금은 전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셀러들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예. 뭐든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했을 때 아직 수요는 이제 다시 예전 수요를 회복을 했는데 이제 공급이 아직도 조금 많이 모자르지 않나. 너무 재밌겠다. 재밌죠. 네. 그냥 따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근데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일단 제 컨설팅 멤버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매출액이 2천, 3천까지도 나와요. 한 달 만에. 예. 또 못하는 분들은 또 계속 못하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심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근데 그거는 이게 자기가 아는 만큼 사실 들리고 뭐든지 이제 컨설팅도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저는 약간 그래요.
아예 초보면 컨설팅 하지 말라고는 하거든요. 저도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은 그래서 해요. 그냥 기초적인 거를 웬만큼 CS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그다음 내가 알고 나서 그런 고가의 컨설팅을 들어야지 효과가 빠르지. 아예 모르는 처음부터 0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그게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만 다 듣죠. 그 사람들도. 근데 저는 그래서 컨설팅 저는 안 해요. 아 그래?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했는데도 그래도 와요. 왠지 알아요? 뭔가 지금 아니면 다음 애들은 놓칠까봐. 네, 그 심정은 알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2배, 3배 열심히 맞아요. 하셔야 돼요. 그 기간에. 그래갖고 제가 저도 원래 컨설팅을 안 했어요. 제가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1년이 채 안 됐어요. 제가 작년 8월부터 했어요. 네. 헉, 진짜 얼마 안 네, 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은 계속 사업에 집중을 하고 강의도 6개월만 하고 그만하고 6개월만 하고 그만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컨설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똑같아. 예, 저도요. 예, 그러니까, 네. 저도 인정에 많이 약하고 좀 그런 편이라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단발성적인 강의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낮기도 하고 맞아요. 그걸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 8월인가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엄청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옆에 들어도 빨리 나도 수업 듣고 싶다. 나저 애나가 아니 무슨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익히 뭐 투트랙 대표님 옴꿈사 이런 옛날부터 카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표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서 굉장한 정말 이렇게 아니에요. 일단 빗 해주세요. 진짜 은둔해여 있는 고수들이 보면은 저를 비웃을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잘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진짜 그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연륜과 그러니까 아까 저 투트랙 대표님 그 인터뷰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한 많은 또 실패와 또 도전과 실패와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을 막 찾을 때 그런 이런 심리적인 그런 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지 마인드 세팅 같은 거가 굉장히 저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분명히 그런 좀 어려웠을 때도 있으셨을 텐데 없으셨나요? 많았죠.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 극복을 했으니까 여기 왔겠죠. 근데 이제 저는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늘 우상향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나보다도 늦게 시작한 유튜버가 나보다도 떡상이 돼서 막 10만, 15만이 되거나 이런 거 볼 때 솔직히 저도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랬는데 다 저마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횡보를 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돌아봐야 그걸 아니까요. 근데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좁고 어둡고 긴 터널을 가고 있어. 동굴 같은 경우는 앞이 막혀있지만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그때 동특전이 가장 어두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시도해보고 뭐가 문제일까? 네. 멈춰 있으면 그냥 가라앉는 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는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때 제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해줘도 그때랑 또 상황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블랙시트를 겪어보지 않았고 네이버에 말도 안 되는 정책 변경을 아직은 겪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세요? 쿠팡의 API를 최초로 연결한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구매 대행 상품을 50만 개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쿠팡 API를 연결해서. 그때 쿠팡 상품이 50만 개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팡의 절반이 저희 상품이에요. 야. 그래갖고 쿠팡에 관련된 임원들이 저희 회사에 온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회사 뭐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열어놨던 오픈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업로드를 막 했었어요. 근데 쿠팡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어가 적혀 있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그때만 하더라도 까다롭게 관리했어요. 그리고 자동 검수가 아니라 몰랐어. 자동 검수가 아니라 사람 검수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 올려놓은 게 저희 때문에 막 로딩이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목표가 상품 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오픈 API를 제공을 했던 건데 갑자기 50만 개가 늘어나 버리고 자기네 상품의 절반 이상이 저희 회사 상품이니까 근데 말도 안 되게 상품 상세 페이지가 일본어로 다 일본 상품만 올렸었거든요. 그때 네네. 일본어 막 적혀 있으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어 우리가 커버 못 하겠어 제대로 올리든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웃이 된 거죠. 어머. 예. 그때 쿠팡으로 한창 돈을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나와갖고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집담보 막 대출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쿠팡 알잖아요. 알죠, 늦게 주는 거 알죠. 정상금. 그래갖고 그때가 아마 2017년도였나 16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완전 재밌었겠다. 아, 그때 재밌었죠. 네. 아니다, 2017년도가 아니다. 옛날에 삼각선 했을 때,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 그 사이일 거예요. 완전 아마. 초창기 때. 예. 근데- 쿠팡이 이제 오픈마켓화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다가 근데 갑자기 다 바뀌었을 때 네. 미치죠. 미치죠. 돈 언제 받나? 어떡해. 목욕하면서도 불안해. 아씨, 어떻게 하지? 내 돈 받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이제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돈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네, 돈은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매출이 갑자기 탁 떨어졌으니까. 아, 근데 뭐 매출이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진 거였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긴 해요. 왜냐면 쿠팡 자체가 그렇게 개발하고 한 3개월 천하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고 뭐 네이버에서 갑자기 상품수 제한한다, 중복 상품 제한한다, 갑자기 뭐 퇴점됐다, 뭐 말도 안 되는 피규어를 올렸는데 그게 노출이 너무 야해서 뭐 19금 상품인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올렸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화장품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성분이 금지된 거 올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소명하고 막 그런 거 소명하고 자체가 뭐 청소년 유해 상품을 올렸다 뭐 막 이런 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뭐 견뎌내야죠. 어떻게든 야. 지키고. 맞아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차피 내 상품 그냥 뭐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거를 만들어 갔다는 게 네. 대표님의 또 살아남는 또 지금까지 지켜온 그런 노하우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런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참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되게 민망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먹고 살려면 음. 내가 지켜야 되는 가족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다면 어쨌든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대표의 그런 무게감 같아요. 맞아요. 뭐 대표님도 직원이 있겠지만은 저도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이제 저를 제외하고 15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를 믿고 이 회사에 입사하고 청춘을 바치고 있는 건데 돈만이 아니라 회사가 커지면서 스스로도 좀 뭔가 회사에 만족하면서 로열티 갖고 일을 하게 하려면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족도 가족이지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처녀 총각이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그러면은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만 다니고 있는데 그러려면 페이도 더 높아져야 맞아요. 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의 이런 정말 사업가의 마인드를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많이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지금 가는데 마지막으로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대표님도 정말 많은 뭐 그런 수강생들도 있으시고 많은 대표님들도 거쳐 가셨을 텐데 그런 처음 진입하는 셀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무조건 시작하라. 예, 무조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막히면 물어봐라. 이거예요. 지금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감탄하고 와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보고 스마트 스토어 무조건 오픈해보고 그리고 뭐 위탁 상품 올려보든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이 좋아서 하나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예, 무조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요. 온라인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많아요. 저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뭐 블로그도 거의 그런 정보도 없었고 저희 때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신사임당님이 거의 그렇게 핫하게 네. 했던 이유가 그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맨땅 헤딩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상황이 더 낫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네. 빨리 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나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했어 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해본 사람한테 조언을 얻지 마세요. 예. 100% 너도 그거 해? 야 그거 요즘 레드오션이라는데 그런 대답 부정적인 대답밖에 안 와요. 맞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한테나 물어보세요.
저 시작했다고 그럼 응원해 줄 거예요. 아니 응원 안 해주면은 아씨 너까지 들어보면 내 시장이 좁아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세요. 돈 돼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옹꿈싸 여기 그 카페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셔서 만약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카페 가입해 주시고, 그쵸? 그리고 요 책. 지금 제가 구독자분들께 오늘 제가 사인 받아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 보시고 온라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마음을 잘 못 잡았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이렇게 책까지 홍보하게 될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책 소개 잠깐 한번. 아, 책 소개요? 네네. 아, 이 책은 사실 전문적인 내용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문적으로 썼다가 출판사에서 반려당했어요. 이렇게 쓰면 책 안 팔린다.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을 써야 한다. 그러면 초보자들에게 가장 인사이트 되는 내용은 뭘까? 하니까 다른 책들을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뭐 상품 올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여 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조금 더 높게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위탁셀러지만은 위탁 이후에 뭐 할 건데? 위탁 이후에 어떤 차원의 그런 비즈니스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지만은 거의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다 접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점점점 내가 테크트리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특징과 그리고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다룬 게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적어놨어요. 네, 뭐 사실 이 책이 술술술 잘 읽힐 거예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쓴 정말 거거든요. 좋은 책, 저 좋아하는 책입니다. 술술술 잘 익히는 책. 네, 뭐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이면 읽으실 정도로 쉽게 썼어요. 어려운 용어들 쓰지 말라 그래갖고. 네.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투트랙 대표님과 함께하는 쿠썸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채널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걸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인사? 콧방 가서는. 아, 좋죠. 네네네. 뭐지? 구대와 썸 타는 남자. 네, 그럼 콧방과 썸 타는 여자. 구대와 썸 타는 남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